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하루짜리 온기로 끝이 나면서 금요일장 힘이 빠지는 우리 국내 증시였죠. 3주째 검은 금요일에 징크스가 반복이 되면서 우려감이 컸었는데 다행인 건 간밤 미증시가 그래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미 연준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이제 미국이 일부 GPU를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행히 간밤 미증시가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도 같이 이런 훈풍들을 이어서 받아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공개 방송 기회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머니왕 일부 2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인사는 당연히 밝게 드렸지만 매주 위원님을 모시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게 저도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지수가 한 달 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원님 네. 이게 곡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시장인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시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기억하시나요? 지수가 4,200포인트 찍으니까 5,000포인트가 바로 눈앞에 있다. 매스컴 많이 그랬죠. 근데 참 곡소리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수가 코스피마다 한 19% 빠졌거든요. 지수가 한 9% 빠지면 웬만한 종목들 한 20-30%는 기본적으로 빠지는 게 시장 특성인 걸 보면은 예,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가 굉장히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제 오늘 토요일은 항상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참 주간에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조정이었다. 야, 또 이제 저는 이제 참 이렇거든요. 올랐을 때 같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부음합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죠? 주식은 놀리고 과학인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00포인트 갔을 때 이미 4,000포인트가 넘은 순간부터 저는 계속 경계 모드로 말씀드렸거든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가가 올랐을 때 이 시장 분위기는요 항상 우리한테 에드블론을 더 부메박시키는 거죠. 띄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또 거기에 편성합니다. 항상 지나보면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다. 이 장이 바로 그런 성격에서 예견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역시 제가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이거 뭐 수없이 이제 뭐 언론 다음에 여기저기서 제약바해가지고 계속 리바이벌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혜연님 하반기부터 제약바이오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유가 있는 거다. 뭐가 된다? 캐시카우가 된다.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결국 서큘에서 순환의 논리인데 반도체 다음 테마는 쉽게 해서 세타는 바이오 될 것이다. 수없이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오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역시 바이오가 상당히 좋았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아침 월요일 방송에서 신규 성장주를 보시자. 그건 뭐냐면은 일단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렸을 때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제가 좀 워딩을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내렸네요. 금요일 날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네요.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이렇게 뭐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또 상승 흐름이 일어났었잖아요. 저는 다음 주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전 저점을 유지하는 것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양봉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럼 어떤 종목들을 노릴 것이냐? 반도체냐?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건 아직도 이제 좀 보는데 테크니컬 리턴 그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제약바이오는 지속형이다. 그 다음에 또 낙폭 성장주, 대표적인 게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 종목들,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봐요. 우리 회원님님. 그 전날만 하더라도 12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근데 또 어제는 어떤 연준 의원이 이제 인하해도 좋다. 어느 정도에 춤을 출 거예요. 제 말이요. 저 정말 궁금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뉴스 보고 매매하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뉴스 보고 매매하시면 쿠어바디스라고 주요어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하나 지표가 있어요. 뭘까요?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결국 순환에 놀리고 서큘레이션이죠.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있답니다. 말하자면 그게 뭘까요? 차트. 기술적 지표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수익을 많이 내고 선점을 시작하면 이 공부하시자. 자, 그래서 저는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일단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항상 우리가 이런 것도 미국은 이제 거의 절대적이니까 리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다우도 좀 잡아주는 흐름. 그 다음에 또 나스닥도 여기서 양음양 캔들 밴드 하단까지 와서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나스닥도 지금 장중까지 거의 9% 이상 빠지다가 돌려왔거든요. 그럼 또 주봉을 보셔도 나스닥만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격 조정이라는 거예요. 딱 20주선을 지켰네요. 물론 이 훼손에서 전절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단서를 붙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도 다음 주는 리바운드에 날 수가 있다. 일간 차트를 보아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강한 게 있습니다. 밤사이에 S&P 500 거기에서 섹터별로 보게 되면 헬스케어 섹터가 그래도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뿐만 아니고 나스닥 생명화학 지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1.7%나 올랐어요. 이게 바로 정배에서 미국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미국이 좋으니까 또 우리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코스피 차트입니다. 결국 박스권이에요. 위에서 쌍고점을 이뤘다면 지금은 3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음선이 지금 4개 정도 나오겠는데 이렇게 많이 내린 상태에서는 그렇게 좀 환율이 좀 복병이지만 이제 외국의 스트레스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제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다음에는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때는 하락 탄력이 둔화되거나 그건 뭐냐면은 조정이 제한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럴 때는 겁먹죠. 그리고 윗발을 틀을 가능성도 있다. 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죠. 양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느냐. 우리 배우시잖아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4. 양음 나오면서 10주선 지키면서 좀 양선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월봉이에요. 제가 왜 11월 달은 경계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것만 봐도 알아요. 우리 개인차분들은 정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점에서 사셔야 할 때는 안 사고 이게 바로 4월 제 초였거든요. 이때는 저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봤어요. 왜 그럴까요? 양양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야, 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금 여기 와서 매수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늘 그런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확인하고 올랐을 때 사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확인됐어요. 그럼 84% 올랐는데 지수가 84% 올랐는데 여기서 더 얼마나 크게 수익 내시겠다고. 항상 이런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도 바로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 그래서 월봉을 봐도요. 이제 다음 주는 11월 달 마감한 한 주가 될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여기서 좋은 정보가 양봉 나왔어요. 크게 날 거야. 그때 제가 양봉 나온다고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크게 나지는 못하고 다만 이게 전략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좀 낙폭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홀딩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것도 한번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올랐다는 이 지표는요, 항상 레귤러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늘 가장 이게 차트라는 게 뭐냐면은 주식시장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수십 개, 수백 가지가 돼요. 제가 일일이 연구 안 하겠습니다. 사람 심리, 수급, 그 다음에 펀더멘탈, 경기 지표, 금리 올리느냐, 내리느냐, 뭐 환율이 어떻고 다 나오는데 그게 딱 하나하나 모아서 인터그레이트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종합 예술품이라고요. 이걸 모르셔갖고 주식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언어고. 그래서 다음 주 양산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힘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도 오늘 이러면 좋아요. 제가 묻어가 인기 영화배타에서 그러면서 아이고 아프시죠. 그러면서 어루만져주고 그럼 이렇게 인식될 겁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 우리 마음을 안 해? 마음을 아는 거하고요. 주식을 감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낼 것이냐. 팩트하고 어떤 게 중요해요? 위안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렸을 때 위안받으려고 주식합니까? 그리고 올랐을 때 바람 잡으려고 주식하십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주식은 냉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해놓기는 이제 분장실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고민했어요. 기분 맞추어 드릴 것이냐. 저는 기분 맞추지 않겠습니다. 전공법으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진짜 성공 투자의 팁을 드리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다음 주에 양성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힘드시니까 힘내시오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걸 근거로 말씀드린다는 사실 또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제가 이것은 투자의 팁 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계속 양음양 패턴이 나오고 또 상승이 일어났죠. 이 눌림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을 게 제약바이오예요. 왜 그럴까요? 그 유명한 상위 5%분들이 좋아하시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양양 패턴이에요. 여기서 오르니까 이제 확인하고 여기저기서 제약바이오, 증권 방송마다 전문가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그 편성한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자리에서 잡는 게 찐 수익이 날까? 토요일에 공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죠?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상당히 견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으니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가 다소 가격 면에서는 이미 지수가 17% 올랐는데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전저점 돌파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낙폭 성장주, 신규 상장주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또 한 번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은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는 전 저점을 유지를 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낙폭 과대주 종목들로 이런 위주로 전략들을 잡아보는 팁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이켜보면 시장이 올랐다가 쭉 빠지고 올랐다가 쭉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응의 난이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느껴지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 채팅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는 도대체 왜 댓글에 지금 실시간으로 위원님의 리뷰만 잘 들어도 종목도 오른다라는 글이 달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수가 정말 어려웠는데 상한가 종목들, 급등 종목들 속출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리뷰 한번 도와주실까요? 참 이제 이럴 때 어제도 이제 제가 이 제작팀에서 좀 그대로 말씀드려요. 이게 뭐 오른 것들 뭐 리뷰하지 말고 이제 그런 분위기 편성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식은 절대 감정을 이입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토앤비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걸 인용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순환 이것은요 항상 반복이 돼요. 다만 우리가 지난 다음에 뒤늦게 깨닫고 알 뿐이고요. 저는 가장 경계하는 게 뉴스 따라서 매매하는 겁니다. 좀 약간 틀리죠? 예, 그래서 그럼 뉴스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죠? 좌지우지 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오늘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그랬죠. 맥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의사들, 한의사 가면 맥을 잘 짚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맥점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여기 타이틀도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주봉에서 이번 주 참 안 좋았고 장대 음봉을 들이웠는데 그래도
황금 100점 전략. 몇 개 황 몇 개는 열을 해냈다. 하나 볼까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찐수익을 내려거든. 남들이 안 볼 때 뉴스 나오기 전에 저점 잡으시자.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익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PD님 한번 노라토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것을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로서 수익들을 위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저점, 이건 이제 삼익제약은 제 기업 내용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배우시자고요. 우리 혜니크님. 네. 어렸을 때 뭐 공놀이 많이 해봤시죠? 그렇죠. 많이 했죠. 그런데 이거 참 차트를 보세요. 제가 파동잉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파동잉 논리에서. 이렇게 세게 이것이 크게 파동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지진도 마찬가지죠. 여진이 꼭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 4번, 5번 가까이 뽑은 종목들은 리바운딩이 꼭 세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노란 톡에서 이렇게 소개시킨 게 거의 제점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도 아까 보셨지만 나스닥 차트도 비슷하죠? 양, 음양.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이때부터 상한가 뽑으면서 68%나 올랐어요. 자, 이때 어느 방송에서, 낮 방송에서, 밤 방송에서 특징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올른 다음에 이거 삼일제약이 뭐 때문에 오르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미 먹어도 조금밖에 먹고 못 먹고 이때 올랐을 때 사면은 특히 상따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게 오금절이는 매매예요. 항상 길모오직께서 68%나 올랐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뭐 녹방을 보시던 녹화 방송을 보시던 이 QR 코드 카메라만 들이대세요. 들이대면은 이런 종목 이 어려운 자서 찐수익 아닐까요? 근데 이때는 외면들으시더라고. 예, 그래서 좀 최저점에서 잡아서 여러분께 좋은 어떻게 도움이 됐다라면 뭐 저도 보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인투셀이 있어요. 인투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유명한 양양음 되게 쉬워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또 한번 상승이 일어나고 또 이게 이제 황금 100점은요.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양음이 나오네. 이때 또 한번 이때 매수권이거든요. 어제같이 그냥 보시기만 하면 아시겠죠? 코스닥이 3%, 거래소가 한 4% 가까이 그 빠지는 장에서 어제도 3% 올랐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가요? 예, 이것도 역시 15% 올랐고 뭐 이 종목 잘 아시겠지만 그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지 말아 올 때 우리 22,000원 최저점에 잡아서 한 뭐 180%, 200%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났어요. 항상 이게 남들과 같지 않는 그러니까 대중들이 몰려 다니는 상따 좋아해, 급등 차트 좋아해, 적산병 좋아해, 뉴스 따라잡기 좋아해. 그분들보다 훨씬 수익이 잘 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맥점 전략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3빌리언이 있습니다. 3빌리언은 제가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이제 3스타예요. 3스타에서 이것도 한 15% 올랐고 보게 되면 이런 것도 마디마디 이평수 밀집에서 윗선 밑꼬리 패턴 이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야, 우리 혜니케님 이럴 때 뉴스 안 나오잖아요. 진짜. 네, 특징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방송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보는 전달받대. 네?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이게 방송 특히 머니투데이 방송은 여러분 진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참고만 하시되 수익을 극단한 맥점은 따로 있다. 그걸 잡아주는 게 뭐냐?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 PI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MI만 회사인데 이것도 바이블이에요. 양양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단식 꾸준히 오르죠. 어제 같아 안 좋은 장에서도 이 종목은 20%나 올랐어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찐수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세나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있잖아요. 화려하진 않죠. 근데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선 두 개에서 일수 이렇게 잡으니까 19%나 오르고 또 여기서 12%나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따라가는 것보다 저점에 잡으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특히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찐 수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큐리오시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노란 톡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것도 많이 들었고, 이 큐리오시스는 랩 오토메이션, 실험실에 쓰는 AI하고 로봇으로 접목된 그 실험 장비 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내려서 여러분들 장이 안 좋았지만 여기에서 46,000에서 46,500원. 이게 제가 그때 공개 방송할 때 있잖아요, 헤니크님. 네. 첫바따로 공략한 종목이에요. 첫바따로. 이게 바로 여러분 찐 수익을 드렸고, 이렇게 제가 공개 방송하고 난 다음에 또 여기저기서 회자가 됩니다. 방송에서. 뭐 5만 원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 찐 수익일까요? 저점 잡는 거 46,500원. 이런 것도 다 노란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바로 음성 공략, 이게 프로들이 공략하는 그런 자리다. 내용이 돼야 되겠죠. 항상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수에서 보고 느끼시잖아요.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주는 교훈을 아셔야 돼요. 대중들이 거기서 이제 막, 야, 나 못 샀으니까 지금도 사야 돼? 왜? 늘 방송에서 회자되고, 내가 못 사면, 나만 이게 바보들 플래시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한번 잘해보세요. 이때 그들은 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 저는 그래도 머니투데이에서 최저점에 잡아서 여러분께 좋은 찐 수익을 드렸다. 다시 한번 아직도 이 노란톡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좀 있으면 또 정원 마감, 3,000명이 정원 마감인데 좀 있으면 정원 마감 될 것도 같아요. 예, 서두르면 좋을 것 같고. 큐리오시스가 바로 그래서 찐 수익을 드렸다. 아까 상한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예요. 삼익제약도 톡방에서 찐 상한가였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다. 로켓 헬스케어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양양음이고요. 그 전에 역전된 망치의 도지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로켓포를 날렸어요. 야, 지수는 진짜 뭐 고점대 뭐 9% 정도 지수가 내리고 있는데 얘는 오히려 위로 로켓포를 쏘잖아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AI 플래시가 어쩌고 뭐 새롭게 한다. 이때는 또 뭐 미국 했다. 자, 그게 앞서서 이 자리가 말해주는 거. 뉴스 보고 들어가서 물론 수익은 잘하면 조금씩 낼 수 있겠지만 누가 찐 수익이냐는 겁니다. 항상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어제 참 시장과는 별개로 참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케어제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이것도 양양음이에요. 그죠? 이때 안 나와요. 케어제니 뭐냐면은 결국 이제 화장품, 의료 화장품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양양음에서 우리 실전 매매한 거예요. 18%나 올랐어요. 어제 같은, 곡소리하는 표현이 별로 좋지 않죠. 곡소리하는 해서 이게 바로 찐 수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주식하시는 분들. 이게 소위 말해 구주물을 만드는 거예요. 예? 양양음, 신기하죠? 황금백집 차례 넘버5, 구주물을 만들어서, 구주물을 만드는 거 맞죠? 튼튼하다는 거예요. 뭐가? 지지선이. 그러니까 급등 나오잖아요. 이것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또 롯데 관광개발, 이것도 양양음에서 한 15%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노타 같은 것도 제가 신규상장 계속 보시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저점에서 한 13% 정도 올라더라. 특징이 있죠. 이렇게 차트 잘 보시나요? 아, 조금 늘었죠? 늘었죠. 공부하셔서. 네. 근데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슬아슬한 급등 차트 했나요? 다 저점이었죠. 여러분 혼자 매매하셨으면 그때 이 자리에서 찾겠습니까?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 뉴스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뉴스 추정하는 그들보다 훨씬 여러분 계좌에서 압도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또 한 번 이따 심화 학습에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확인 매매가 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를 때 이렇게 편입을 하면 설령 오를지언정 소위 말하는 그 먹을 자리가 굉장히 적다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뉴스가 나오기 전에 화제가 되기 전에 종목들 저점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을지 보다 디테일한 전략 이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다 디테일한 전략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 위원님, 분명 지난주 시장 어려웠잖아요. 네. 힘들었는데 댓글창 분위기는 지금 너무 훈훈하고 위원님 덕분에 한 주 든든하게 잘 보냈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런 글까지 보이거든요. 종목 발굴의 대가다. 도대체 왜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지 이번에는 대박주 분석, 이런 디테일한 전략도 한번 잡아주실까요? 예, 저도 참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면은 아까 저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좀 어떤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느낀 거, 저 좀 보시면 약간 올드하잖아요. 뭐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어떤 선택, 그분들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인생 자체도 명과 암이 갈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 공부하는 시간 준비한 잠깐 공간 시간에 회원님께서 오늘 댓글이 너무 좋다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시자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마음으로 유무를 해주면 계좌가 늘어날까?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께 이 어려운 장에서도,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익 낼 수 있는 그 전공법, 수학에서 여러분 요즘 핫한 그 분이 있잖아요. 수학에서 일타 강사가 있다라면 주식 투자에서 일타 강사는 좋은 정보의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다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함께 공부해봐요. 누구나 다 주식시장에 입문할 때는 나도 한번 뻔때나게 한번 수익 좀 내보자, 한번 성공 투자 해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로망, 나의 현실. 항상 간극이 벌어지고 고민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보자. 상한가, 대박주, 바람 잡는 게 아니고 듣기만 하더라도 가슴 설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찐 상한가가 있고 겉모양 상한가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찐 상한가. 그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저점을 잡으면서 내 수익을 진짜 극대화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찐 상한가다. 아까 큐리오시스 보셨죠? 최저점 잡았잖아요. 삼익제약 보시잖아요. 최저점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찐 수익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르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수익의 정석, 그것이 바로 황금 100점 포착인데, 그것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잡는 거예요. 저점. 이때는 외면하죠. 뉴스 안 나오니까. 급등한 종목 되게 좋아하시죠. 왜? 뉴스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죠. 왜? 급등 차트 띄워놓으면 95% 그분들은 거기에 몰입되죠. 마치 불나방처럼. 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저점이 졌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는 베이스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펀드멘탈이 받쳐주는 종목.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거죠. 저점에 잡는데 신기하게도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 통계적으로 80% 이상, 뭐 아침 방송에 84%지만 뭐 90% 이상 거의 시점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얼마? 5에서 20% 정도 상승 흐름이 정말 신기합니다. 이따 그 미라클을 하면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뉴스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저는 이걸 굉장히 지금 아까 그 일타강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이거 진짜 하고세요. 이거. 예, 그러면은 황금 100점 전략은 몇 가지가 있느냐? 예, 10가지가 있는데 그 베이스는 바로 이거예요. 캔들, 거래량, 이편성. 이게 핵심 기술적 분석의 3요소예요. 거기에다가 말입니다. 100점 잡는 게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스타캐스틱이에요. 이게 변동성 지표의 콜라보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랜빌 법칙의 관성의 법칙, 회귀 현상. 봐요. 지수가 4,2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랐죠. 하이닉스가 60여년까지 가파르게 올랐죠.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에서 그 다음에 어쩌고 뉴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귀의 본능이 작동하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내 계좌 찐수익이라는 걸 바로 이걸 말씀드려요. 그게 바로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를 환원하는 것이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귀찮아 공부했지만 이걸 봐요. 그램벨에 매수 신호가 있어요. 매도 신호가 있고 시간상 매도 신호 말씀 안 드릴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막 뚫고 올라갈 때 우리 이제 5일 이평선에서 해요. 이때가 매수 기회고 또 주가가 이제 내려오는데 좀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때 그다음에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요. 아까 제가 튕기를 당한다는 표현을 썼죠. 자, 주가가 횡보 또는 조정이 나면서 특히 이동평균선이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 10, 20선 밀집, 이평선이 밀집됐을 때 이때 튕기자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에서 가장 기중했어요. 이따 여러분들 한번 레알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리고 주가가 급락 나왔을 때 이거 언제일까요?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세요. 제가 밤방송에서 제작진 우리 PD님한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앵커하고 내기한다고 욕먹었는데 자 그때가 바로 차트 보세요. 바로 이런 자리였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대중과 좀 반대를 하셔야 되고 10가지 전략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상위 5%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뭘까요? 우리 혜은크님 그 달고 맛있는 게 그냥 뭐 밤에 그냥 내가 여러분들 PR하고 그거 하려는 게 아니고 PPR 하는 게 아니고 달고 맛있잖아요. 찐수익 저는 뭐 달달한 거 싫어합니다. 이빨 썩으니까 찐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보셨죠? 약간 이평선 밀집 봐봐요. 혜은크님 봐봐 10, 20, 20 밀집돼 있죠. 이게 단단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케어젠 같은 거 보셨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10가지 패턴 중에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저한테 뭐 주어진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바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얼만큼 신기하게 미라클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첫 번째 에르코스입니다. 쉬워요, 주식. 자, 보세요. 공통된 부모가 있을 겁니다. 이평선이 새끼를 꽈어요. 단단한 지지선이 되죠. 그 다음에 양양음. 도지면 더 좋아요. 도지면. 이건 뭐 진짜 이건 굉장히 지원 팁인데 도지면 더 좋아. 급등 나오잖아요.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이때 올라온 다음에 야 이렇게 쓰고 뭐 때문에 상관나 알아보자. 아이고 대선 하는데 말이에요. 뭐 저기 저출산 대책 이래. 저는 웃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요 여기서 사면 샀지 여기서는 못 사요 저는. 근데 운 좋게 올라가는 거고 찐 수익은 바로 이럴 때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한번 다음에 HJ 중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전 우리가 매매 또는 여러분 아침 방송 뭐 그다음에 또 무방 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기도 해요. 무료 톡박에서 자 봐봐 보셔봐요. 첫 번째 포착되는 좀 봐요. 신기하죠. 이평선 밀집이죠.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양양음 도지죠. 이럴 때 여러분들 한번 유레카 외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몰랐지? 그 다음에 음선 5개 이거 나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나옵니다. 양양음 나오죠? 도지가 나 역전자 맞춰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때 매수한다 해도 봐요. 1, 2, 3, 4, 5 5일 동안에 급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배 넘게 수익이 나더라.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야 그러실 거예요. 또 올릭스가 있어요. 올릭스 한번 볼까요?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상상한 다음에 눌림에서 이게 뭐예요? 양양음.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또 한 번 가파르게 68%나 올라요. 상한가 뽑으면서. 이게 저점에 찐 상한가 맛보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다 이렇게 뉴스 안 나오니까 좀 외면들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델 솔루션도 있어요. 이것도 아까 에르코스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뭐 자동차 같은 거 시제품 만들 때, 이것을 용액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벤다라 보시면 되는데, 상승 대비 눌리면서, 아까 제가 보셨죠? 이평선 밀집을 노려라. 오늘 제가 지난주도 봤지만 그래밀 법칙을 잘 이용하시면요. 이렇게 찐수익이 나는 거예요. 양양.
이때부터 또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장이 안 좋았을 불구하고 여기서 잡아갖고 1, 2, 3, 4, 5, 6 6일 동안에 80% 넘는 상승이 일어났다면 이걸 다 먹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여러분 실계절에 연결되는 찐 수익이 아닐까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찐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바로 이겁니다. 로보티지도 보세요. 로보티지도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릴게. 이건 제가 아침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이에요. 왜? 양양 늘리면서 황금 매점 전략 넘버 5만 기억하시라. 이것만 기억하시라. 그러면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맨날 뉴스 따라서 전업한다는 미명하에 그 힘들게 매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50%나 올랐어요. 50%나. 어제 잠깐 톡방 보니까 50% 오르는 종목을 이거 내렸네요 해서 그러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양양 패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국 PIM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셨겠지만 이것도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때 이제 상한가고 이것이 한국 PIM이 뭐 때문에 올랐는지 그 얘기해봤자 그 다음에 늦는 거라니까요. 한 테프 쉬었다가 양양음, 황금 매점 전략이 콕콕 여러분께 매수 자리를 알려주잖아요. 이때부터도 또 한번 좋은 상승 흐름이 나더라. 아주 급등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케어젠 좀 전에 보셨죠. 케어젠도 역시 아까 보셨지만 이게 바로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양양음. 이 도지 아닌가요?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죠. 특히 이런 종목들은 어제 그 안 좋은 장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티나.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제 1학년 교양 과목 배울 때 그 외국인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텐션 플리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주목하십시오. 자, 프로티나. 공방, 머니왕. 제가 이 노란톡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면서 이 종목은 기억합니다. 이건 저는 처음부터 상장부터 꽂혔다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유레카가 두 무릎을 외쳤고 이게 바로 양양음. 한번 봐보세요. 제가 9월 3일 날 아침 선물 보따리 무방에서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이거 300%가 넘게 올랐어요. 이게 바로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마디마디 양념 또 나오고 여기 양음 나오고 여기 또 양념 나오고 이게 바로 찐 상한가 4번을 뽑았다. 바로 이게 바로 프로티나였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는 게 로켓 헬스케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주목하시라는 줄 아시겠어요? 프로티나, 로켓 헬스케어 신규 상장입니다. 그들은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 안 하시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도 사실 삼성전자 좋아요. 저는 삼성전자를 49,900원, 5만 원 깨질 때 적극 여러분께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10만 원 넘어서는 삼성전자 매수하시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인기 영업하고 급등 차트 띄워놓고 여러분들을 유인하는 전문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톡까놓게 장사 잘 됩니다. 프로티나 로켓 헬스케어 남들이 안 볼 때 철저히 종목 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354%입니다. 6월달에 추천은 거의 400% 가까이인데 6월달 추천은 내가 생략했습니다. 최근 것만. 이게 바로 로켓 헬스케어예요. 자, 이런 것 한번 보실래요? 어제 신고가잖아요. 이것도 가만 보시게 되면 다 우리 실제 매매했어요. 이평소 미쳐서 양양음 도지 좋다고 그랬죠. 양양음 또 했고 최근에는 아까 역전만 치다면 이거 넘버 1이에요. 이때부터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왔잖아요. 항상 이런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노란색도 많이 활용하시고 오늘은 제가 단단히 마음 먹은 게 뭐냐면 BT 황제주, 로켓 헬스케어 프로티나 다음 또 열심히 제가 준비한 종목. 진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방송 추천 안 했는데 두 무릎을 친 종목입니다. 아프신 분들 다음 히든 종목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토요일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무릎 쳤다 하면 그 종목 정말 잘 움직였잖아요. 오늘 공개 방송 많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편견을 깨준 두 종목이죠. 로켓 헬스케어, 프로티나 신규 상장주도 이렇게 잘 수익 낼 수 있다 보여줬는데 AS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일단 뭐 차트는 안 띄울게요. 시간도 그렇고 아까 차트 보셨으니까 프로티나 7만 원, 자 프로티나 8만 원, 예, 그다음에 저기 로켓 헬스케어는 7만 원 설정하고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은 영역에 이제 한번 매매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속 목표가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예, 제가 이제 큐러시스를 최저점에 여러분께 무방에서 추천드려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수익 실현했어요. 다시 한번 포인트가 온 것 같아서 큐러시스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예, 다시 제가 이따 무방에서 한 전략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댓글에 공개 방송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네. 공개 방송 많은 내용 준비되어 있겠죠? 대장주, 대박주 탄생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를 때 진짜 찐수 양대 드렸잖아요.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해요. 그 다음 종목을 제가 단단히 준비했어요. 아, 연말까지 산타랠리 징글벨을 울리실 분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무릎 쳤으니까 공개 방송 오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후반부는 이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3주째 금요일장 많이 밀려나긴 하는데 이번 주가 정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리뷰를 원체 잘 챙겨주셔서 그래도 정말 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번 한 주 종목들은 또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3주째 계속 바이오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권으로 들어왔을 때 특히나 이렇게 금요일 날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도 바이오는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계속해서 바이오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틸 러빙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반도체를 사랑하시는지를 궁금해서 저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에 스콜피온스의 이런 노래가 있었죠. 스틸 러빙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도체를 반도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이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과도 맞물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 반도체는 아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반도체가 급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반등이 안 나오면은 거기서 더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가 아니라 바이오 시대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을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거의 3주째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바이오가 없다. 그럼 다음 주에라도 바이오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답이 바로 오늘 방송의 내용에 있습니다.
자, 보시죠. 다음 주에도 급등이 예상되는 섹터는 바이오인데 우리가 이미 올라가 있는 바이오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바이오,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바이오 외에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바이오 중에 바이오를 제외하고서 딱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제 성호전자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거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워낙 반도체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고 있죠. 다만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벌써 4주째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다.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그리고 대세적으로는 시장이 반등했을 때 바이오는 더 세질 수 있다. 특히나 12월 달에 어떤 바이오,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학회라든지 이런 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11월 달이 매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되면은 굉장히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호전자의 주봉 상태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호전자는 다음 주에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반도체와 관련된 IT 쪽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누가 파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가서는 절대 이제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알테오제는 크게 밀림이 없습니다. 알테오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머코와의 그 키트로다 SC가 유럽 승인을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 승인. 그럼 온 세계가 다 키트로다 SC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30조 원에 해당되는 한 1년의 블록버스트 항암제로서 그 구간에서 한 60% 대략적으로 한 20조 원이 키트로다 SC로 전환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 회사가 3월 달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ALT40인가요? 네, ALT-B사라는 그 플랫폼. 이게 이제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플랫폼인데 지금은 키트로다 SC에만 적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머코와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어떤 빅파마, 뭐 로슈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회사들과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다른 어떤 항암제라든지 그런 쪽도 같이 여기다 SC 제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ALT-B4에 대한 그런 플랫폼만 집중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안티드럭 컨주게이터, 항체 접합, 네, 항체 약물 접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중항체 이런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아직까지도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진행 상황이 아마 12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다시 또 기술 이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드디어 코스피로 이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주주총회가 12월 8일 날 임시주주총이 있습니다. 이때 결론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코스피로 이전한 때 주가를 보면은 대부분 코스피 이전할 때까지는 올라가는 경향이 많다. 코스피에 이전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아직까지 시일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88만 원까지는 제가 일단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4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조정이 좀 나왔죠. 한 주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항상 상승한 이후에 이 박스를 지지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주 조정은 오히려 탄력을 받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알테오젠 지금도 네, 아직도 지금 26개월째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또 다른 계약건이 터진 이제 인벤티지랩입니다. 원래 이 회사가 과거에 9월 달에 베링거 인게라인과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동 연구한 결과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증거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한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제 나왔는데 독일 베링거 인게라임과 다시 추가적인 계약을 했다는 거는 베링거 인게라임이 기술력을 인정했다. 그리고 공동 개발한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공시가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틀째 양봉을 그리면서 조정받았던 그런 구간을 바로 상쇄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경고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강하게 나왔지만 그걸 다 상쇄하면서 다음 주에도 돌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약물 전달에 관련된 그리고 체내에서 약물을 갖다 서서히 방출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를 해야 될 거를 한 번 투여했을 때 그 약물이 한 번에 퍼지는 게 아니라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술 자체도 알테오젠과 유사하게 다른 쪽 그런 어떤 약물에다가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거죠. 지금 인벤티지랩, 펩트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올라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가 지금 와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그리고 수개월째 올라가고 우상향하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똑같은 흐름에서 반도체는 꺾였지만 바이오는 안 꺾이고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인벤티지랩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5주 연속 양봉. 멋있죠? 네. 5주 연속 양봉이 나오는 순간 이전에도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3고점이라고 하죠. 네, 3고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 이거를 벌써 한 달째, 한 두 달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인벤티지랩이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제도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호재가 나왔을 때 바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 하루 이틀 더 지나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벤티지랩은 아마 다음 주에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목표가를 상향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ABA 바이오 이거 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히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죠. 이미 이 바닥권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0%나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서 포착된 이후에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배제하면서 다른 바이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그 어떤 강한 그런 어떤 앞으로의 예측이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3조 원짜리 기술 계약, 뭐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3자 배정 유증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호재는 추가적인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는 다른 종목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 종목보다는 뭐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ABA 바이오도 기술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라는 뭐 또 하나의 K바이오의 캐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2주 전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지난주에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밀리진 않았습니다. 거래도 굉장히 많이 줄어 있고 다만 저기서 이제 이 한 주 동안에 이탈하지 않고 버텼던 거는 수급에 의해서 버틴 거죠. 그 수급이 빠져나가는 순간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는 게 이 고점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을 못 이끌어낸다고 하면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제2의 키토르다라고 명하고 있는데, 멀티 안티바디 카인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항체 그리고 안티바디라고 하죠. 항체랑 사이토카인. 네, 이게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AB 카인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체와 그리고 면역을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항암 작용을 하는 건데 조금 복잡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 면역 기능을 갖다가 동시에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항암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키토르다라고 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특히나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일단 거기에 이제 삼중항체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노벤트가 이중항체에 대한 내용으로 일본 제약회사와 굉장히 강한 그 큰 기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중국의 이노벤트보다는 훨씬 더 기술력이 앞선다고 봤을 때 그 기대감이 더 부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Y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다른 이제 ABA 바이오나 뭐 니가켄 바이오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보면은 이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 여기가 이제 9월 달인데 이 대량 거래 이후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5일선, 11선, 21선 이게 이평선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에너지 함축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고 무겁다고 느끼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이오 반도체나 IT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녹색창이나 뭐 너튜브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Y바이오로직스를 정말 어떤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또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주봉 상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게 이제 2년 동안의 그런 어떤 흐름인데 현재 구간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기술 이전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할 때 시너지를 받는데 아까 전에도 보셨죠. ABA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하면서 15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진행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이런 학회들이 몰려 있는데 바이오나 제약 학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 그때 점법이 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실제 기술 이전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고 그 전에 어떤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해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반도체가 그렇게 나올까요? IT 반도체는 계속해서 거품 논란이 끊임없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도 그래도 주가는 시큰둥하다. 이미 우리가 이제 악재가 계속해서 있을 때는 이게 어떤 면역 효과를 가지면서 악재가 계속 유지되다가 거의 무뎌지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이 AI 거품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죠. 그래서 돈의 흐름은 이미 바이오 쪽에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뮤노시아입니다. 이게 면역 항암제인데 지금 이 이뮤노시아는 최대 주주가 유한양행이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면역 항암제 안티-PDL1이라는 거를 상용화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상장한 이후에 아직까지 큰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한번 꺾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강하게 꺾고 여기서부터 다시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이 들어온 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지수가 빠져도 지금 바이오들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뮤노시아도 어제 바로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이런 IT 반도체들의 낙폭에 비교해 보면은 이 종목은 굉장한 상승력, 그 상승의 힘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5일선 이탈하는 것도 없고 지금은 여러분들 굉장히 적기다 매수에. 지금 보시면은 4거래일자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아주 안 움직일 때, 그리고 수급은 양호하지만 시장에 의해서 큰 상승이 안 나올 때, 이럴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의 흐름을 보시면은 좀 크게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죠. 이 큰 박스권을 바로 돌파하는 게 바로 이번 주였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 전 구간을 쭉 보면은 저 끝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뮤노시아는 박스권 돌파가 굉장히 시간이 걸렸지만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만약에 상승 탄력이 나왔을 때는 매물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상승력을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관에서는 거의 7,000원대지만 9,900원 정도, 10,000원 직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고, 요즘에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가를 정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탄력 받는 애들은 어떤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보유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일단 우리가 이뮤노시아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주봉상 지금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빌리언이라는 이 종목도 이제 의료 AI 시기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앞전 차트가 지금 안 보이지만 이게 지금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 랠리를 바이오라는 종목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IT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이렇게 가지 않죠. 그 얘기는 돈이 이쪽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간에 이 구간에서 이제 포착된 이후에도 벌써 70%가 넘었는데 아마 충분히 이제 12,700원이라는 구간이 고점인 경우는 거의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15,000원, 2만 원,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한 이후에 중간 조정 단계에 있다.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지만 이거는 어떤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는 대량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지금 대량 거래가 없다는 거는 이 회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이 안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다음 주가 오히려 기대되는 게 바로 바이오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비만 치료제 섹터인데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올릭스도 어제 하락을 했지만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네,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나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뭐 큰 조정도 아닙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그런 조정인데 조정을 받았던 거는 15만 원에 대한 저항이죠. 이 고점이 14만 8,7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15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 20만 원을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지금 올릭스라는 종목은 악재는 없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워낙 잘 가고 있죠. 뭐 펩트로, 인벤티지랩, 뭐 올릭스라든지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전부 다 이 비만 치료제 쪽인데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가는 거는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2025년도 대비해서 2030년 정도면 거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거의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마켓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는데 올릭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보고되거나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올릭스의 주봉 차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서 이게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근데 아마 이 시간을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런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가장 많았을 때가 이때고 지금은 이 물량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5주선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대표적인 우리 비만티루제 강자죠. 최강자입니다, 사실은. 이미 일라이 릴리와의 초도 계약을 맺은 이후에 12월 달까지 재계약이 원래 정상적인 계약을 12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2월에 거의 임박을 했습니다. 한 40일 되면은 이제 12월 말이고 올해가 지나가는데 그때까지는 이 회사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펩트론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일라이 릴리가 계약한 그 회사는 이런 약물 방출 시스템 자체가 전달 시스템이 펩트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이고 만약에 펩트론과 일라이 릴리가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이 펩트론의 기술은 일라이 릴리의 경쟁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거의 90%는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과 계약을 안 한다면은 이 펩트론의 기술력은 바로 경쟁사로 넘어갔을 때 이 타격은 일라이 릴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의 어떤 기술력을 갖다가 미리 선점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도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서 본 계약을 12월로 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이 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목요일 날 39만 7천원을 찍었는데 아마 본 계약을 맺게 되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ABA 바이오 보셨잖아요. 2연상 가죠. 근데 이 구간에서 2연상 가면은 네, 엄청난 상승을 보이겠죠. 거의 60만 원 이상의 그런 목표치가 올라갈 텐데 지금도 여러분들 시작 구간이다. 만약에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팔고 떠났다면 소위 말해서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팔았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끝나지 않았다. 너무 매수하기 쉽지 않습니까? 지금 주봉 상태 보시면은 5주 연속 양봉이 나왔지만 보시다시피 이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들이 보이죠? 이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올라가면서 거래가 없다는 거는 아직도 매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종목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바이오 종목 큐리오시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큐리오시스는 바이오보다는 의료 장비 쪽에 가까운데 의료 장비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한 게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가 올라오면은 유사한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갖다가 저점에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시 30분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이오를 미리 잡는 방법, 바이오를 갖다가 상한가를 미리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는 그런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마 이 시장에서 바이오를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바이오를 전공하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 시대에 나는 반도체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승 시장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크게 소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이오 시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는 한 달 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돌아갔는데 아기상어는 그 와중에도 또 상한가 종목을 이렇게 잡아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또 앞으로 오를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전략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우선 AS전력부터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으로는 3빌리언이 있는데 금요일장에서야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소폭 밀려나는 흐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 전까지 정말 꾸준히 차분하게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눌림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위원님께서는 3빌리언 지금 구간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3빌리언이 이제 식이 질환에 대한 진단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미국의 보험 시장에 진출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치료 시대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전에 진단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처하는, 그러니까 더 큰 질병을 사전에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사전에 어떤 큰 질병을 막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안젤리나 졸리가 그런 어떤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이제 브라카라는 그런 유전자인데 이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진단을 하는 게 바로 3빌리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유전자 진단이라든지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의 향후에 미리 큰 질병을 막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 진출한 이 3빌리언은 지금 이제 미국의 의료보험 시장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폭발적인 그런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빌리언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 가지면서 한번 주가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종목은 인벤티지랩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제 또 관련한 종목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 어제장에서도 결국에는 상승 전환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렇다면 인벤티지랩은 그만큼 강하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벤티지랩이 원래 상반기에 인벤티지랩이 베링거 잉여라인과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계약에 대한 상반기가 아니라 9월 달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맺어서 공동 개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대되기 위한 그런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베링거 잉여라임이 권한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계약을 한 내용들을 보면은 추가적인 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은 금액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액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계약을 맺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벤티지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넓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그 비만 치료제 시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릭스라든지 페트론이라든지 이런 인벤티지랩이 굉장히 최강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목들이 아직까지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벤티지랩은 어떤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주봉 차트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3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어찌 보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3고점의 전 단계, 최전 단계의 고점을 보면은 5월 달이었기 때문에 5월 달과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10월 달까지 이 박스권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상승폭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벤티지랩은 목표가를 99,000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향해서 대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기간도 길었다 보니 지금 우리는 추가 상승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99,000원 선까지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움직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가 원체 힘들었다 보니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종목 전략 챙겨주실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온코크로스입니다. 이제 이 회사는 AI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바이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료 AI 쪽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최초로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갖다가 변화를 우리가 AI로 감지해서 이걸 분석해서 그거에 맞는 질병이라든지 치료제를 매칭시키는 그걸 이제 랩터 AI라고 하는데 그걸 개발을 해서 신약 개발을 AI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어떤 박스권을 형성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려면은
아무래도 시장도 좋아져야 되겠지만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한 탄력성을 받을 수 있겠다. 지금은 바로 고점 부근에 14,000원의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매물대만 돌파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략 뭐 2만 원 가까이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 이 구간을 목표가로 해서 14,900원을 목표가로 드리고요. 순저가는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가 고점 돌파를 또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한번 메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체 또 시장이 힘들었다 보니 이 시황 전략 역시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또 시황적으로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미국이 장기 파업을 하다 보니까 셧다운 상태에서 그런 어떤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들도 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G20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종전과 관련된 그런 어떤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좀 봐야겠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날은 또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이 이런 관세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GDP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수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베이지북도 공개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금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연준의 그 베이지북 공개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는 또 베이지북이 공개가 된 이후에 흐름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장을 지내고 나서 주말 사이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처럼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반도체를 벌써 정리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빨리 올라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시장은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시장은 저는 절대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돈의 흐름은 계속해서 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아직도 스틸러빙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반도체에 묶여 있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매수해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빠져나오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게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분야 방법 그런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대처하는 방법.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기간 조정과 자금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물타기보다는 교체를 통한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향 그거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으로 비중이 좀 큰데 아직 이 반등의 기미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